실거주 의무라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혜택과 의무를 페어를 시켜놓은 건데, 이제는 혜택은 주고 의무는 없고 이렇게 만들 거면은 그럼 결국 다 부동산 하라고 권장하는 거지 않습니까? 이게 좋은 방향이에요? 나 여기서부터 진짜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늘도 또 얘기를 하면서 흥분할 뻔했지만 이너 피스. 안녕하세요. 최상욱의 부동산 신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. 이번 주는 정말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진짜 많은 그런 한 주이고요. 그리고 2월 달은 뭔가 설날도 있었기도 하고, 그리고 2월은 날이 좀 짧잖아요. 어느새 이렇게 2월이 거의 다 가는 걸 보니까 참 가슴이 결국 뭐라 그럴까? 왜 이렇게 화살처럼 시간이 가는 거야? 저 어렸을 때는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간다고 느껴가지고 매일매일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, 어른 되고 났더니 정말 모르겠습니다. 전 참고로 레이 커즈와일이 썼던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보고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게 2019년이었는데, 그때는 이 채널이 아니라 최상욱TV라는 채널이 있었잖아요. 근데 거기서는 뭐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? 2045년 되면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병을 고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영생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전히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,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금 화살처럼 가고 있긴 하지만 우린 곧 영생할 거기 때문에 그럼 나 유튜브도 평생을 해야 되나?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데, 어쨌든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월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오늘 전달해드릴 얘기는 부동산 그 실거주 의무 그 폐지하는 완화, 이 얘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사를 보면은 동아일보에서 2월 20일에 냈었는데, 실거주 의무 적용 3년 유예하자고 여야가 합의했다, 이런 내용을 냈었죠. 사실 여야 합의하자는 거는 조금 나왔었는데 2월 20일에 다시 좀 나왔고, 그리고 아파트 당첨 후, 이거는 매경에서는 아파트 당첨 후에 전세 한번 줄 수 있다 이러면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. 그래서 여기 둔천주공 등 숨통이라고 나와 있어. 그러니까 요게 사실 둔천주공은 지금 입주 아니고 올해 말에 입주잖아요. 올해 말부터 입주인데, 지금 실거주 의무 적용되는 그 단지들은 어디냐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던 과천 같은, 아니면은 검단신도시 같은 그런 이기신도시 지역들이 분상제로 적용한 단지들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지금 실거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러고 있거든요. 사실은 과천 직정부타운 같은 이런 수도권 광역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3대 2대 5로 하잖아요. 당에서 30%, 그 다음에 해당 경기도에서 20%, 그 다음에 수도권과 서울과 인천을 묶어서 50% 뭐 이렇게 모집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에서 과천을 모집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뭐 의정부시에 있다가 과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거기서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못 간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공공 택지에 당첨된 그 관할 지자체 지역구의 그 국회의원들 주도로 이 부동산 실거주 의무 적용을 완화해야 된다,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사실은 강동구 둔촌주공이 세대수로는 제일 많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가장 이제 많은 노출이 되는 아파트인 건 맞는데, 조합원들은 원래 이게 분양권이 아니고 조합원들은 입주권이라고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원래부터 전세 월세를 줄 수 있는데,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원가로 분양했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아서 그에 따른 의무를 실거주해라 이렇게 하면서 낮은 분양가랑 서로 트레이드 오프 하는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그것도 못하겠다 하면서 실거주 의무를 여당에서는 폐지하자 이렇게 했었고요, 야당에서는 유지하자 하다가 그냥 3년 유예하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. 뭐 선거 전이니까는 합의한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랬더니 일단 한겨레에서는, 그러니까 이게 언론도 참 언제부턴지 저도 한겨레 사설을 좀 읽는 편인데, 한겨레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게 정책의 그 신뢰성을 깨고 갭 투자를 구제하고 그 다음에 좀 조장하는 이런 형태의 정책이다, 이렇게 이제 사설을 썼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한겨레 사설 읽으면서 좀 공감 많이 했는데, 사실은 실거주 의무라는 게 지금 적용되는 지역은 공공신도시, 그러니까 2기, 3기 신도시, 그리고 강남 3구와 용산을 포함한 분양가 상한제 공급하는 그 분양권, 입주권도 아니고 분양권에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, 이거를 이제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애초에 전국 단위로 분양을 풀어주고 분양권 전매를 허용해주면서 분양시장을 다시 좀 과열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22년 하반기 이후에 시장 조정이 한번 나오려다가 23년에 분양시장 다시 좀 올라섰고, 그 과정에서 다시 또 그냥 과잉 분양하다가 지금 또 PF 문제 좀 커지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근본적으로 경제도 경제인데,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어떻게 보면 패키지인데 그거를 또 풀어준 거에 대해서 뭐 이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여당은 원래부터 풀고 싶었기 때문에 풀어준 건데, 야당은 처음엔 막다가 그럼 지금 왜 안 막는 건지
논리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오히려 더 야당이 비판받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정도 돼서 넘어가는 게 아니야. 난 이제 여기서부터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실거주 폐지가 아니고 완화다 이러면서 그 전매 풀린 대단지가 실망했다는 겁니다. 세상에. 그러니까 완화해달라고 노래를 빌려서 3년 완화로 합의를 했는데 이제 그 합의는 폐지가 아니고 완화니까 전세 한 번밖에 못 주지 않냐 이런 거예요. 이게 지금 사람입니까 이게? 이렇게 말을 하는 게? 부득이한 여건으로 실거주를 못하는 거를 고려해서 한 번 임차를 돌릴 수 있는 그 앞뒤 유도리 기간 6개월을 두고 3년을 준 거잖아요. 그러면서 한 3년 정도는 임차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결국에는 그 3년 안에는 들어오도록 이렇게 완화를 해준 건데 애초에 들어올 생각이 없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거 왜 한 번밖에 완화를 안 해주냐 이러면서 전매 제한 실거주를 다 폐지해야지 이렇게 막 아쉽다는 기사를 언론이 막 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보세요. 서울 분양권 입주권 거래가 실거주 의무 유예도 3분의 1토막밖에 안 났다. 막 이런 기사를 내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분양권 입주권 전매가 막 활성화돼가지고 시장이 되게 투기적이어야 되는데 그 투기적으로 가지 못한 게 결국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닌 유예이기 때문이다. 이런 식으로 막 논리구조를 짜가지고 기사를 나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 원정 투자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뭐 부산 살면서 서울 투자하고 서울 살면서 부산 투자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그렇게 서로 막 살지도 않을 집을 내가 막 원정 투자하고 막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정말 생각을 하신 겁니까?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산 시장에 낙수 효과라는 게 있다고들 다들 생각을 했어요. 뭐냐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결국 높은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뭐 기분 좋고 그 다음에 그거 팔면은 그 자산이 좀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낙수 효과가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낙수 효과 없다가 대세죠. 왜 그런지 아십니까? 부동산은 회전이 너무 안 돼서 돈이 한번 거기 파킹되면은 나오질 않아요.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면은 돈이 회전을 하잖아요. 돈이 회전을 하는데 부동산은 한 번 들어가면은 나오질 않아.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나마 좀 회전율이 좀 됐었는데 지금 22년 이후부터는 우리 1년에 아파트 매매 거래를 얼마 건 하고 있죠? 아파트 매매 거래 1년에 40만 건 하잖아요. 한국의 아파트가 지금 1,400만 개 있는데 결국에는 30년 걸려 한 바퀴 돌려면은. 그러면 그 아파트를 사는데 쓴 그 돈은 한 번 회전해서 나오려면은 30년 걸리니까 거기 한 번 파킹되고 나면은 비아파트 쪽으로 돌 돈이 없어요. 실제로 주변에도 보면은요 이게 특징이 있는데 제 주변에 주식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부동산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동산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자산을 취득하기만 하고 늘상 보면 어떤 식이냐면은 현금에 쪼달려.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 이자 내고 임차인 뭐 보증금 맞추고 또 신규 부동산 취득과가 하기 때문에 소비를 잘 안 해요.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소비를 잘 안 해.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린고비식으로 되게 지출이 적은 그런 좋은 부자들의 표상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자산을 아무리 많이 취득하더라도 낙수효과가 없다는 게 주변에서 많이 보이거든요. 주식하는 친구들은 적당히 성과가 나면은 매도하고 소비를 좀 하고 보여왔던 게 그냥 주변이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왜 자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GDP에서 민간 소비 비중이 이렇게 낮아지는지는 그냥 그 자산이 갖고 있는 성향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그러니까 주택 부동산 시장을 투자 대상으로 만들면서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결국 민간 소비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.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애초에 이런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그런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라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혜택과 의무를 페어를 시켜놓은 건데 이제는 혜택은 주고 의무는 없고 이렇게 만들 거면은 그럼 결국 다 부동산 하라고 권장하는 거지 않습니까? 이게 좋은 방향이에요? 나 여기서부터 진짜 이런 걸 볼 때마다 되게 실망스러워.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는 이걸 풀어주고 싶었잖아요. 시장을 돌려세우고 싶어서. 야당은 반대했었잖아요. 반대하는 논리는 뭐고 지금 합의한 논리는 뭐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야당이 더 문제야. 하여튼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보면은 뭐 컨셉도 없고 철학도 없고 지금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좀 아쉽다, 한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늘도 또 얘기를 하면서 흥분할 뻔했지만 이너 피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고요.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